네, 2024년 5월 넷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MBC가 로봇 배송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체 개발 고정밀 위치 보정 정보 플랫폼을 미국에 수출합니다. MBC가 미국의 데이터 방송 서비스 기업 비트패스에 보급하기로 계약한 RTK GPS 플랫폼은 오차 범위를 센티미터급으로 낮춘 위치 정보를 방송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 택시, 로봇 배송 등에도 활용됩니다. 지난해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위해 물품 반입을 약 26만 건 차단했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 8천 건, 모의총포 도검류 음란물 등 안전위해 물품 7,600건, 유해식 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 건 등입니다. 또 관세청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부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오는 9월 시범 운영됩니다.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한 외국인이 각 가정의 출퇴근 형태로 육아와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하루 8시간 기준 월 206만원가량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20대에서 40대 맞벌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정이 먼저 배치됩니다. 생필품이나 신문, 잡지처럼 구독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구독 품목이 더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소형 제품 위주였던 가전 구독 서비스가 최근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 등 대형 가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독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차를 쓸 수 있는 소카의 퇴출금 패스는 1년 새 50%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자산인 집까지도 구독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구독료를 내고 자신이 살아보고 싶은 지역의 주거 공간에서 원하는 한 달 단위로 살아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다양한 물건을 경험을 해보는 것에 가치가 올라가면서 구독 서비스의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인기는 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병의원과 약국에 갈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겁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만약 신분증 없이 병의원 등에 가면 환자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합니다. 2주 안에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신분증을 들고 재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병의원, 약국 등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식당에서 이른바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 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정부는 이를 법령상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 판매 전업 의무 면허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화물차에 바퀴 빠짐 등 정비 불량은 검사를 강화하고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우회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 등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차량의 음주 측정 장치가 탑재된 차량만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 앞으로 하도급법 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했습니다. 작업에 인공지능 AI가 더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산업 부문은 노동 생산성이 거의 5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AI 일자리 채용 공고는 전체 일자리보다 빠르게 늘고 있고 AI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는 임금을 25%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21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연례보고서 2024 글로벌 AI 일자리 지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서울시 주최 대규모 행사에서 오는 9월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장례식장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회용기 도입으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장례식장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개인컵 사용 포인트 제도 시행됩니다.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개인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300원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다리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입원했다 이틀 뒤 사망한 70대 여성이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산물을 날 것으로 먹거나 피부 상처가 균에 오염된 바닷물과 닿아 걸릴 수 있으며 발열과 오한, 복통 등을 동반하고 24시간 안에 다리에 발진이나 부종, 수포 등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 일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 6천 가구 이상이 지정됩니다.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천 가구, 일산 6천 가구, 평촌 중동 산본 각 4천 가구 등 모두 2만 6천 가구로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한두 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해당 지자체는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한 뒤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 AI 규제법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EU 교통통신에너지 이사회는 현지 시간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으며 전면 시행 시점은 2026년 중반 이후입니다. 이 법은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게 특징인데요.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이며 이 분야의 경우 반드시 사람의 감독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 등 일부 AI 기술 활용은 EU 영내에서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전남 장성군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를 엽니다. 올해는 축제 속 또 하나의 축제인 뮤직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선보이는데요. 10cm, 소란, 김수영 등 25일 활용 정원 잔디 광장에서 뮤직 페스티벌 무대가 펼쳐집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다양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펫 밀리랜드, 가족 방문객을 위한 황미르 플레이랜드 등도 운영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7월 10일 파리에서 갤럭시 AI가 탑재된 갤럭시 Z 폴드 6와 갤럭시 Z 플립 6, 갤럭시 링 등 웨어러블 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새로운 갤럭시 Z 시리즈는 갤럭시 S24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갤럭시 AI 기능을 입혔으며 무게가 줄고 두께도 더 얇아졌습니다. 첫 스마트 반지인 갤럭시 링은 손가락에 끼면 건강 상태를 알아서 측정해주는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제품으로 블랙, 실버, 골드 색상의 9가지 크기로 출시됩니다. 그 밖에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 7,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3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는 7월부터 카카오페이 머니카드로 전월에 20만원 이상 사용하면 무제한 리워드 적립이 가능해집니다. 카카오페이는 7월 1일부터 전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 포인트를 최대 0.4% 적립해주는 어디서나 적립팩을 폐지하고 편의점과 영화관, 여가앱 등 MZ세대 선호 가맹점에서 이용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MZ 라이프팩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강력해진 인공지능 AI 기능을 제공하는 갤럭시 북4 엣지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북4 엣지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AI가 탑재됐습니다. 14형 1종과 16형 2종 등 새 모델로 출시되는 갤럭시 북4 엣지는 얇고 가벼운 데다 16형 기준 최대 22시간의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배터리, 초고속 충전 기능도 갖추어 휴대가 용이한 게 특징입니다. 그 밖에 음성으로 모바일 기기 알람을 설정하거나 연락처 검색, 메시지 전송 등 일상 작업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26조 원 규모 지원을 발표한 가운데 70%를 금융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26조 원 중 18조 1천억 원은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되는데 이 중 17조 원은 산업은행 출자로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3천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이 여름철 3개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기온은 6월과 8월에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나타났습니다. 7월과 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은 각각 40%, 6월엔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내다봤습니다. 낮 동안에 먼지가 많이 흩어졌는데요. 아직까지 곳곳에 연무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가 다시 가라앉은 곳이 많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영서 남부와 충북 남부, 영남과 전북 북동부 지역에는
5에서 20mm 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기온이 낮은 남부 산지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텐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가량의 강한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 18도, 대구가 15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 비가 그친 뒤 화요일까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차관 주제로 경제관계 차관 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 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 상황을 점검해 다음 달에도 김 할인 지원을 계속하고 최근 통관이 시작된 할당 관세 물량 825톤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숙박, 여행, 항공 요금과 지역 출제 물가 등의 편승 인상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컨퍼런스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은 1가정 양립제도가 중소기업에도 확산해 전 사회적으로 제도가 안착하도록 정부가 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잦은 비와 이른 더위에 모기가 일찍 등장해 보건당국이 감염병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3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채집기 한 대당 평균 모기 개체 수는 131.5로 지난달 대비 13.7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의 7.7배였으며 지난해 가장 많았던 6월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강원 춘천의 국내 유일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지역 대표 축제인 마임축제와 특별 패키지를 선보입니다. 춘천 마임축제는 26일에 개막해 6월 2일까지 테마파크 앞 주차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와 함께 도깨비 난장 행사장에 레고랜드 포토존을 마련하고 인스타그램에 이벤트 해시태그와 함께 포스팅하면 추첨을 통해 입장권을 주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2024년 5월 넷째 주 뉴스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